자, 프랭크 버거입니다. 프랭크 버거 왔어요. 이게 프랭크 버거죠? 아, 프랭크 버거. 프랭크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2026년은 도대체 무슨 해인가? 뭐 다 날라가 진짜. 제일 늦게 갔죠. 마레스카, 아모림, 사비 알론소, 데제르비까지 잘리는데도 버티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엔 데제르비랑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옛날에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나게스만 잘릴 때 포터가 그 시기에 잘린 거예요. 포터가 나게스만 잘리고 얼마 안 가서 잘렸으니까 이거 나게스만 오나보다 했는데 안 왔거든요. 근데 타이밍상으로는 데제르비가 맞습니다. 그렇게 존버하고 토마스 프랭크도 북런던 더비까지는 간다고 해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느닷없이 잘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온스테인이나 이런 분들 나오는 얘기는 랑게 단장하고 몇몇 보드진이 조르이스 측에 얘기를 했대요. 자르자고. 그럼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야, 근데 토마스 프랭크 승률 봤어요? 챔피언스 리그를 그렇게 많이 이겼는데도 승리보다 패배가 많아. 13승 14패야. 무가 9개였나 그럴 거야. 11무였나? 홈승률은 18.2%랍니다. 와, 18.2%면 38라운드 기준으로 하면 2번 이기는 거야? 와, 7번마다 한 번씩 승리가 있는 거니까 와, 저 심각하네. 아, 근데 진짜 대단하다. 하긴 이기는 걸 못 봤으니까. 근데 일단 임시감독으로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데제르비하고 토트넘이 안 어울려요. 가서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 아니야. 콘테 무리뉴도 갔는데 뭐 첼시 감독이었던 콘테 무리뉴 갔는데 데제르비라고 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뭔가 안 어울려. 왜냐면 데제르비가 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B클럽은 아닌 데로 다니냐. 이 양반은 일단 전권을 줘야 돼요. 스쿼드의 온전한 권한.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토트넘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아스날, 맨시티 정도, ATM 정도, 요 정도.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미넨의 콤파니도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뭐 어떻게 오지 않겠어요 하겠지만 성격이 또 지랄 맞습니다. 뭐 욕설도 뭐 과감 없이 하고 선수들에게 그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구단 까는 거는 뭐 마르세유하고도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뭐 그게 누구 잘못이든 어쨌든 어느 곳 가는 어딜 가든 이렇습니다. 이 양반은. 그치? 원래 데제르비 얘기 나온 게 일단은 리버풀 얘기도 좀 있었고 첼시 얘기 좀 있었고 맨유 얘기 좀 있었고 뭐 세리에 여러 팀 이야기 있었는데 왜 마르세유로 갔겠습니까? 이 양반이. 야, 근데 진짜 마레스카 날라갔죠. 아모림 날라가고 그리고 알론소 날라가고 데제르비 날라가고 프랭크 날라가고 와, 뭐 갑자기 이렇게 막 다 날라가냐? 이제 남은 거는 슬롯? 슬롯 정도? 에디아우? 피엘로 보자면 에디아우 정도? 하우가 슬롯보다 먼저 잘릴 것 같던데요. 예, 맞아요. 뭐 토트넘전을 이기긴 이겼지만 어마어마했다 그러더라. 그렇게 문 두들기는데 못 여는 뉴캐슬이나 한 번을 못 올라가면서 계속 맞는 토트넘이나. 근데 토트넘 한 골 넣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뉴캐슬도 토트넘은 이겼죠. 근데 나 궁금한 거, 토트넘 비록 리그에서 10창이 나도 챔스 성적도 좋고 부상자 많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려해서 여기까지 온 걸걸요? 만약에 그거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존버 갈 생각으로 버텼다 그러면은 바보죠. 그거 고려해서 여기까지 온 걸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덧 강등권하고 딱 붙었어요. 어제 웨스트햄이 극적으로 비기면서 맨유 셰슈코가 득점을 하면서 비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지. 지금 만약에 그거 이겼으면은 3점 차예요. 강등권 두 팀하고. 노팅엄은 이미 3점 차. 웨스트햄은 지금 5점 차잖아요. 토트넘 입장에서 껄끄러운 건 웨스트햄하고 노팅엄이죠. 승점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토마스 프랭크 변명 1번 부상자가 진짜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의료진 문제라고 보거든요. 의료진 플러스 코치진 관리, 테크니컬 코치라고 하죠. 요런 분들의 관리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부상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로메로가 주장인데 정신 못 차리는 거, 이게 진짜 커요. 주장이 정신 못 차리는 거, 이것도 있고. 세 번째 아니야 여기까지야. 그 외에 모든 단점, 쳐줄 수 있는 쉴드는 여기까지. 그치, 주장이 SNS로 막 저격하고. 안 그래도 토마스 프랭크 체제가 흔들리는데 거기에 기름을 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로메로는. 그러니까 로메로는 토마스 프랭크가 아니더라도 정리해야 된다. 솔직히 프랭크가 라커룸에서 민심이라도 좋고 아스날컵 사건 같은 것만 없었다면 그나마 좀 억까 아닌가 하겠는데 좀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이 양반은 짧은 기간 동안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정말 별의별 거를 다 하고 나갔어. 근데 토마스 프랭크도 뭘 보여주긴 보여줬어야 됐어. 없는 형편에서 너무 못 보여줬어. 앙크림 토트넘 강등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다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만약에 포터에서 다음으로 램파드로 넘어갔던 첼시 행 보면 니넨 진짜 강등이야. 왜냐면 램파드가 더 꼬라박았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 불난 집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근데 포치 어게인이 되나? 아니
다른 월드컵도 아니고 북중미 미국 월드컵이잖아요. 거기에 미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겸직을 한다. 그거 미국에서 그 허락을 하려나 겸직을? 겸직이 아니면 미국 대표팀을 이제 와서 그만둔다는 얘긴데 끝나도 월드컵 끝나고 오지 않을까? 저는 최고 난이도라고 봅니다. 여름이 아니라 임시 감독도 아니라 정식 감독을 지금 선임하면 아마 빅클럽 위기 때 잡았던 감독 중에 최고 난이도가 아닐까. 저는 이제까지 최고 난이도는 아르테타라고 보거든요. 클롭이 그 다음이고. 근데 그거보다 어려운 팀을 잡는 거죠 지금은. 안크 FM 경력 다수 보유. 현재는 무직. 무직아 유튜버입니다. 저 세금 내요. 아니 소식통에 따르면 프랭크는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아스날 이야기를 늘어놨으며 진짜 얘는 인터뷰뿐만 아니라 라커룸에서도 아스날 얘기를 했어. 선수들은 금세 그 이야기에 신물이 났다고 합니다.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경기 전후에서 그는 아스날이 얼마나 훌륭한 팀인지 선수들에게 계속 얘기했다고 합니다. 일부 선수들 사이에선 제발 아스날 얘기 좀 그만해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와 미친놈이네 진짜. 근데 저 양반 아르테타 얘기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런 걸 라커룸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얘기긴 하죠. 저런 얘기를 뭐하러 해. 게다가 토마스 프랭크는 알 거 아니야. 토트넘하고 아스날이 어떤 정서인지. 미친놈이네 진짜. 그러니까 라이벌십을 모를 리가 없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냥 미쳤네. 근데 토트넘 갈 감독 없으면 라이언 메이슨 또 데려오려나? 충분히 가능성. 저는 오히려 이 가능성도 큰 게 뭐냐면 맨유도 정식 감독 선임하는 것이냐 임시 감독 선임하는 것이냐 두 개를 잡았지만 결국 캐릭으로 갔거든요. 캐릭이 처음 임시 감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캐릭이 아니면 솔샤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월입니다. 지금 지휘봉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트넘 팬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탐나는 자리도 아니야. 강등권에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레알 마드리드 자리나 이런 건 아르벨로와 말하는 거 보세요.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지금 토트넘은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독이 들었는데 성배가 아니에요 현재. 자기도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을 원하는 감독이나 혹은 그 팀 레전드들이 가죠. 근데 맨유는 그 레전드들이 진짜 많아. 솔샤르도 있죠. 캐릭도 있지. 뭐 긱스 감독도 있고 반니도 있고 있긴 있어 여긴. 토트넘 경영진 여러분, 손흥민이 구단 레전드라고 생각이 드시면 위약금은 대한민국 국세로 가능합니다. HMB 어떠신가요? 근데 HMB라니까 굉장히 세 보인다. 누굴까? 난 모르겠는걸. 저는 일단 메이슨이나 데제르비랑 얘기가 잘 되면 데제르비 진짜 좋은 감독. 제가 앞서 말한 단점들 성격이 지랄 맞고 이런 것만 빼면 이 감독 좋아요. 좋은 감독이야. 일단 후방 빌드업을 집착한다고 생각해요. 가장 집착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군더더기 없이 가도 될 것 같은데도 후방 빌드업을 만들거든요. 빅클럽을 맡아본 적은 없는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스몰 스쿼드에 강해요. 왜냐면 없는 형편에서 쥐어짜면서 해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첼시가 최근에 마레스카, 로세니어 이걸로 재미 보는 이유도 이 양반들이 빅클럽 출신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무리뉴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빅클럽 가는 감독들 보면은 이름값이 없다. 아니 왜 이런 감독들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런 감독들이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메이슨으로 가는 게 근데 메이슨도 라이언 메이슨이 최근에 팀을 좀 말아먹고 나왔어요. 이 양반도. 그러니까 램파드하고 똑같아. 얘를 선임하면 램파드하고 완전 똑같은 게 램파드도 에버튼 제대로 말아먹고 나왔거든요. 그랬고 어떻게 해서 첼시를 제대로 말아먹었죠. 이 양반 안 치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진짜 토트넘이 빅네임을 영입하고 싶으면 전권을 쥐어줘야 되지 않나요? 레비였다면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레비가 잘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 주먹구구식 과거 행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레비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 다큐나 이런 거 보면 무리뉴 감독하고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사줄까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토트넘 다큐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토트넘이 지금 한 리그 9위 정도 하는 거면 몰라. 지금 메이슨 데려오는 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앙크림 토트넘이 강등된다면 가정하에 탈출 레이스가 스타트되면 누구누구 빠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요. 강등보다 더 무서운 게 이렇게 끝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옛날 레스터 때처럼 하나 둘씩 나가. 이것까지는 오케이. 보강하면 되지. 근데 보강이 예전처럼 안 돼. 이게 커요. 이러면 무너지는 거야. 이러면 2, 3년 안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지가 없어요. 이러면. 돈은 많이 벌었어. 주전조들 파면 한 1,000억, 2,000억에 나가잖아요. 막 이렇게 팔았어. 근데 보강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져. 벌써 시작됐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요 얘기만 잠깐 하면 지금 그런 감독을 올 거면 전권을 다 쥐어줘도 안 올 거예요. 네가 원하는 토트넘을 만들어봐. 데제르비는 그걸 원하는 감독이에요. 자꾸 이런 클럽들로만 돌아다니는 이유가 있어. 데제르비가 사실 우리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데제르비란 이름. 첼시 팬 중에 로세니어보다 데제르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은 아직 빅클럽 문턱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토트넘도 레비 회장 자르고 랑게랑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벤카테샴 이렇게 둘이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제 선진 경영을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오죠. 일단 데제르비는 아닙니다. 그러면 토트넘 레전드까지 필요 없어요. 아르테타도 저는 아스날 레전드라고 보기는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감독만 잘하면 되죠. 감독만.
그러니까 그런 분도 지금 토트넘에서는 좀 부족해가지고